노gem입니다. 테슬라 정말 말 그대로 폭등하자 주가 전망 쏟아지고 있는데 이 영상 하나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입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 트럼프 정말로 대단한 조합이 됐고 가족 사진까지도 같이 찍는 그런 사이가 된 게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입니다. 이렇게 큰 주식이 테슬라가 한 달 동안 거의 60%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거래 만에 시총 443조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한 개가 생긴 시가총액 증가율이고 일론 머스크 자산을 하루에 100조씩 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늘었는 자산만으로도 야 현대차, 기아차 그 전기차 우리 따라올 것 같으면 그냥 사버리자 하면서 인수가 될 정도로 엄청난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정은 올 수는 있겠지만 대단한 것 같고 오히려 반등이 없는 이 국장 정말 계속 떨어지는 삼성전자도 어떤 의미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올라왔으면 좋겠고 사실 이 트럼프 당선 전부터도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실적 발표를 하자 주가가 하루에 20% 올랐다. 이렇게 뛸 수가 있나?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대부분 긍정적인 뷰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라면서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이런 영상 보시고 싶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때 제가 느꼈던 거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좋다는 의견들을 모아둔 영상들을 찍으면 야 이런 영상 나오는 거 보니까 고점이다 라고 하시기도 하고 제가 기업이 안 좋다라는 영상을 찍으면 이런 영상 나오는 거 보니까 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얘기 정말 좋은 얘기긴 하지만 너무 이거에만 꽂혀가지고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여기에만 꽂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모든 것도 보면서 요것도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당시에 이남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매우 좋았고 현금 호흡도 좋았다. 공매도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도 안정적으로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 상승과 일론 머스크 자신감 이유는 영업이익률도 돌아왔고 에비타 마진 또 돌아왔고 현금 보유도 45조 원에서 투자 실탄도 있다. 타사 대비 뛰어난 원가 경쟁력과 FCD 자유주행도 좋고 AI 투자도 많이 할 것이고 내년에도 많이 잘 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벌고 있다가 포인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주가 폭등이 실적만으로 가는 게 아니죠. 이런 거에 대해서 박병창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쇼커버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더 올랐다. 빠르면 연말이나 늦으면 트럼프가 취임하는 내년 초까지는 테슬라 변동성이 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박세익 전문님 같은 경우는 일기를 본다면 정책보다는 기업 생산성이 더 중요하다. 테슬라 기업 본질을 더 봐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아니 트럼프 당선 예상을 못한 것도 아니고 이 사진 떴을 때부터 이미 거의 트럼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선반영이 없을까? 여기 대해서 이유성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더 뜨거운 시장 움직임 이유 같은 경우는 레드스윕을 꼽았습니다. 공화당이 생각보다 더 압도적인 우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일기 경험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더욱더 강력한 전쟁이 되지 않겠냐. 투자자 역시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매수세가 강하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조언자의 역할을 할 건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울 게 너무나 분명해져서 더 오른 것 같다. 당선 후 급등한 주식으로는 요 테슬라, 팔란티어, JP 모건인데 요 AI에 방점을 뒀습니다. 전쟁에서 중국과의 미중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세 개인데 요 세 가지를 트럼프 임기 내내 꾸준한 관심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는 그래도 조정이 올 수가 있는데 부채가 지금 너무너무 많고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일론 머스크가 정부도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정부 공무원 또 구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단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고 그러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조정이 온다면 매수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I 기업들이 정말로 많은데 유독 테슬라가 더 부각되는 이유는 다른 빅테크와 다르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공산당에 몰빵을 했습니다. 요 이유 같은 경우에는 강준수 박사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트럼프를 강력 진지하고 반대로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로는 코로나 당시에 공장을 폐쇄했는데 이게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전기차 보조금을 너무 많이 뿌리다 보니까 GM4도 이거 보조금 없으면 진작 망하고 테슬라만 남았는데 이래서 우리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타쉽 발사 연기 같은 경우에도
발사를 할 때 발사체가 상어에게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요구하라라고 해서 냈는데, 내고 나니까 야 이제 고래는 모른다, 고래에게 미치는 영향도 발표해라라고 해서 아니 이럴 거면 같이 내라고 하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일론이 굉장히 열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승부수를 띄웠고 그 승부수는 엄청난 성공적으로 돌아왔죠. 뭐 2천억을 해서 20조를 벌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전인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만났다. 트위터 인수부터 계속 트럼프를 지지를 했는데 트럼프 공약 같은 경우를 본다면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라고 봤었을 때 테슬라 저가형 모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것이고, 자율주행 허가가 현재는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미국 전역으로 된다면 로보택시의 가장 큰 리스크인 규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물론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게 로보택시긴 합니다. 이번에도 뭐 로보택시를 약속을 하긴 했는데 2026년에 뭐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그 실망감으로 뭐 하루에 주가가 9% 떨어진 게 불과 뭐 한 달, 두 달 전인데 정말로 알 수 없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고, 아무튼 돌아와서 아직 생각보다 많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법상 다 달라가지고 완전 자율주행이 막상 되려고 하면, 로보택시가 막상 되려고 하면 힘든다라고 했는데, 기술은 언젠간 하겠지만 주법으로 이런 규제들이 더 문제라는 인식이 했었는데, 이제 이런 곳에서 테슬라가 완전히 규제나 감시 정말로 많은데 이거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 예산 삭감 효율화 직책을 맡으면서 더욱더 권력도 세지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우주 산업에서는 나사의 수주가 중요한데 이것도 더 많이 땡겨올 수 있고, 스타링크도 있고, 뭐 구 트위터라고 불리는 요 X 얘도 뻗어나갈 수 있고, 그렇다면 일론의 사업이 더더욱 고PR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바라봤습니다. 일론이 하고 있는 정말로 수많은 사업들 중에서 요 스페이스X도 항상 부각이 되고 있죠. 처럼 생긴 게 로봇 발사체를 회수했다 라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미국이 그만큼 우주 산업에서 앞서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우주 산업을 좋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율주행 기술력 역시도 굉장히 뛰어난데, 불과 올해 5월달에 중국에서 자율주행 부분 승인을 받자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요 테슬라가 현재 2등인데 얘가 자율주행과 함께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시장이 바라봤던 거죠. 이런 거를 보면 확실한 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력만큼은 확실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님 역시도 테슬라 차량 판매보다도 자율주행에 초점을 줘야 된다. 막상 사용해보면 FSD가 테슬라는 정말 압도적이다. 근데 아직 자율주행 시장은 열리지도 않았고, 시장이 열리다면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고 아직 사용하는 사람 소수기 때문에 확장력 역시도 많다. 테슬라의 독보적인 경쟁력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산업 PR에는 기술주 PR을 인정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남우 교수님 역시도 FSD 성능이 매우 좋아서 이게 점점 올라간다면 이제 테슬라는 구독 경제 PR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가 단순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ESS 저장 장치 비율 역시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고마진을 보여주고 있죠. 24년 상반기만 봤었을 때 ESS 사업부 매출 비중이 벌써 1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회사에다가 ESS 사업까지 하고 있고, 여기서 글로벌 현재 1등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굉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염승환 이사님 역시도 테슬라의 나름 긍정론자인데, 자동차 사업이 아닌 고PR 앞으로도 더 고마진 사업으로 갈 것이고 결국 빅테크 PR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건 알겠다, 이렇게 고PR 받을 수 있고 좋은 건 알겠는데 당선 확정 이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괜찮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강원익 같은 경우에는 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첫날 당선 그 첫날 흐름이 4년 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5 주식으로는 에너지 주식, 그리고 소형주, 금융주, 그리고 2등이 테슬라와 그와 관련주, 그리고 1등이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조님 역시도 야 엔비디아 이제 볼 거 없다, 이 박스권일 것이다, 테슬라를 매수를 하자, 테슬라 로봇 산업이 매우 매력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규제들이 사라지면 일론 머스크 좋고 빅테크 PR 받을 것이고, FSD 이건 엄청 좋다, 엔비디아보다 테슬라 첫날이 좋으면 좋다 라는 식으로 대부분의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대다수가 긍정적이고 환호한 기사들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 이제 무작정 전부 환호하고 있으니까 팔아보자, 이거는 안 됩니다. 시장이 전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갈 때는 당연히 항상 환호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결과론적인 얘기고, 2020년도에 테슬라가 언론에 도배가 됐죠. 야
자동차 산업 시총 1등 찍었다. 이 자동차 돈도 아직까지 도요타보다 못 보는데 이게 말이 되냐 했지만 그때부터도 5배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환호에 팔았었으면 이 5배를 못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잘 참고하셔서 성투하셨으면 좋겠고, 최종 화면에는 엔비디아 주가 전망에 대해 전문가 의견 요약해둔 게 있으니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